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다시 또 신형 코나예요. 여기 마침 이 베뉴가 같은 컬러인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워놓고 보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차이가 나네. 간략하게 시승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지난번 시승행사 때 썼던 차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대략 3,315만원 정도 하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저 투톤 루프 빠진 대신 이제 와이드 선 루프가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고, 컬러는 지금 얼티밋 레드 메탈릭입니다. 투톤 루프만 빠졌어요. 그리고 이 신형 코나가 지금 길이가 60mm가 길어졌는데 차가 진짜 커졌네. 이거는 코나, 그리고 얘는 이제 소렌토 구형이긴 한데 얘랑 비교하면 역시 크구나 얘가. 아무튼 이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이제 완전 최신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테일램프도 그렇고 또 앞에 헤드램프도 보신 것처럼 그렇게 쭉 그어진 호라이존 램프, 그게 적용이 됐고, 이 테일램프는 이제 앞뒤 모두 여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저게 어쨌거나 코나의 그런 좀 디자인의 상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나는 현대차 SUV 안에서도 뭐 팰리세이드, 산타페, 투싼, 코나, 베뉴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진 SUV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테리어 컬러 아주 추천하는데, 베이지 컬러 패키지의 블랙 포인트예요. 근데 이 컬러 아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장년층 선택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장년층 분들께서도 되게 어필할 수 있는, 되게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좀 온화한 컬러가 아닐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용도가, 여성분들은 특히나 핸드백 담기 참 좋겠어요. 인테리어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다들 호불호가 안 갈리네요. 완전 다 호야. 그냥 너무들 만족해 하시는, 예쁘다고 하시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랜저에서나 볼 수 있었던 12.3인치 디스플레이 대단하죠. 신형 코나 인테리어는 이미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을 갖고서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화면 구성하고 클러스터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클러스터는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 테마 선택에 보면은 게이지 스타일이 클래식과 심플이 있었네요.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긴 해놨는데, 에코, 노멀, 스포트, 이건 이제 클래식인 경우입니다. 게이지 스타일이. 이걸 심플로 바꿔보면 이게 스포트, 노멀, 에코. 그러니까 이 6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여기서 이제 화면 구성은 가보면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라든지 분할 화면 이미지는 이게 게스트 모드에서 지원해. 분할 화면, 동영상, 날씨, 스포츠, 캘린더,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짝짝짝짝 해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메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순정 선글라스 케이스입니다. 카드 2장도 수납할 수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마감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는 차들이면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클립 형식으로 선바이저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펼치면 약간 좀 걸리는, 간섭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에서도 시야를 좀 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단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서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속도 카메라 있는 데서는 이렇게 빨갛게 알람을 주기도 하네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촬영을 해보려는데, 이 신형 코나에 빌트인 캠 2가 처음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영상만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음성까지도 녹음이 되는데, 오늘 시승기 영상은 주로 저 빌트인 캠 오디오 녹음을 이용해서 음성을 넣을 거고요. 보조 영상으로는 저쪽 조수석 쪽 창문에 액션캠을 달았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앞뒤 전후방 저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제 바로 출발을 하고요. 사실은 이 빌트인 캠 여기 내장된 메모리 카드가 64GB 거든요. 근데 이게 메모리 카드가 64GB다 보니까
물론 이게처럼 이런 특수한 용도, 어떤 촬영을 위한 용도라면은 대용량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루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영상은 자동으로 지우고 최신 영상을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찍었는데 그게 싹 다 지워져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2마력 내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력적으로 성능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가 7단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뀐 게 아주 큰 차이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7단 DCT에 대한 그런 선호가 있는데, 이것 역시 더 많은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런 8단 자동 변속기의 그런 아주 매끈한 주행 질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평가가 좋은가 봐요. 이 현대차 상품 구성 팀에서도 이 조사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변속기 좀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지. 그리고 이번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차체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물론 뭐 첫 번째 변화는 차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플랫폼 갈아타면서 차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그런 2열 거주성, 이건 좀 이따가 2열 시승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시승 행사 때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코나 2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 간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코나가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차감은 이전과 비교를 했을 적에, 근데 그 코나 N이랑 정확히 비교가 되는 거라, 코나 N이랑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여가지고, 코나 N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코나가 왜 나와? 차 이름이 코나야. 코나가 계속 나오잖아. 이런 도로 이음에 지나갈 때는 이 정도면 뭐 토션빔이어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해가 들어와서 이걸 붙였는데, 이 창문도 확실히 넓어졌어. 이것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 리클라이닝을 저는 지금 눕혀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넓으네. 이게 엄청 넓어졌네 진짜. 헤드램도 그렇고. 근데 이 정숙성이 이게 많이 올라간 건데도 불구하고 2열은 확실히 1열이랑은 차이가 제법 있네요. 1열은 와, 많이 조용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열은 그래도 좀 소리가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정숙성적인 것도 앞이랑 뒤가 차이가 제법 나고, 오디오도 좀 전에 이제 스피커로 들리는 것도 확실히 이 코나는 패밀리카는 맞지만, 하지 마요. 그래도 장년층을 위해서 이 차가 빨리 내려. 장년층도 많이 선택하는 차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앞자리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한데, 코나는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편의 장비도 근데 좋아지긴 했어. 이런 송풍구도 생기고. 정리해보자면, 신형 코나 2열은 이 앞바퀴 굴림이어가지고 토션빔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뒷바퀴가 후륜 서스펜션에 토션빔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렇게 불쾌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꽤 좋아졌어요. 이거 그리고 이 조절 레버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세우면 이렇게 아주 쓴 느낌이랑, 지금은 세운 거고, 이렇게 눕히면 이게 한 2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나 2열이 더 쾌적하게 거주성이 좋게 느껴지는 건 이 발 공간. 야, 발이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쑥 들어갈 정도야. 지금은 물론 시트를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거 최대한 낮추더라도 발 꽤 많이 들어가요. 거주성도 엄청나고, 트렁크가 저는 눈대중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이전보다 좀 커졌네 라는 생각만 했는데, 시트를 접었을 적에는
이제는 이 신형 코나 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바닥이 넓어졌어. 거기다가 이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살짝 각이 생겼잖아요. 이것마저도 많이 깎았네. 그래서 거의 풀플랫이 되게끔 해놔가지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신형 코나가 휠 베이스가 60mm가 길어졌죠. 그래서 2열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뒷바퀴 뒤에 리어 오버행 요거 뒤 여기가 길어져가지고 트렁크도 꽤 좋아졌어요. 무엇보다도 이 트렁크 바닥을 2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깊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또 별도의 여분 공간도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도 접으면은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걸로 해서 아이고 걸리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걸리는구나 한번. 이게 전에 시승차는 중간에 고정이 안 됐었는데 얘는 확실히 고정이 되네.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2단계로. 지금은 한 번 걸린 거고 한 번 더 하면 더 낮출 수가 있죠. 아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와, 코나를 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각으로 하면은 이거 한번 해서 맞춰보죠.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더 좋아지죠. 옆에도 이 휠어징 때문에 깎이는 게 안으로 뭐 파놓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각진 반듯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2열도 평평해지는 게 상당히 평평하네. 이 각도가 여느 SUV 투싼이나 산타페보다 더 플랫해졌네요. 와, 이것도 신경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승차는 지금 뒷바퀴 뒷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거든요. 멀티링크가 아니라. 지금 멀티링크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그리고 N9 모두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앞바퀴 굴림을 하게 되면은 뒷바퀴 토션빔입니다. 그래서 뭐 두들겨 맞던 토션빔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전보다 좋아졌어. 역시나 이거는 하이드로부시 그 얘기와 이 플랫폼 N3 플랫폼의 그런 조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 차 쇠랑 쇠 맞닿는 고무 부싱을 하이드로부시로 만들었대요. 그 안을 비워가지고서는 또 뭔가 더 이런 불쾌한 좀 경박한 승차감을 상쇄하는 쪽으로 했겠죠. 그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빌트인 캠이 2560, 1440까지 지금 파일을 지원을 하는데 영상 해상도가, 그래서 야간에도 참 좋더라고요. 어제 제가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낮에 찍은 것들이 싹 날아가고 밤에 찍힌 것들이 이제 막 살아있는데, 밤에 찍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시,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상대차 번호판 식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리고 악천후든, 심지어 악천후 속에서도 판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해상도가 좋았습니다. 쓸모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45만원인데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이전까지는 우리 블랙박스야 뭐 홈쇼핑에서도 싸게 팔고 또 다나와 검색해도 뭐 싼 것들 많은데 굳이 이걸까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순정을 제조사가 이제 순정 액세서리로 만들면 그런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되는 게 있는 것 같다. 다양한 그런 영상미를 바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현대차 시승할 때는 이 빌트인 캠 있으면 그냥 이 블랙박스 이용해서 급할 때는 찍어도 되지 않을까? 대신 물론 이 백업은 해야겠지만 메모리 카드는 지금 보시면 이게 현대 메모리 카드거든요. 64GB. 이게 아마 빌트인 캠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기본으로 딸려오는 메모리 카드일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 그냥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마트 가서 아니면 전자 그런 메모리 카드 사서 갈아 끼면 되니까 용량은 큰 거 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큰 방지턱인데 보이시죠? 30km? 네. 저기 되게 큰 속도 방지턱인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토션빔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H트랙 넣어가지고서는 그 멀티링크 되면 훨씬 좋아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인상적인 부분이 브레이크인데 이 신형 코나 브레이크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게 초반에 올라오는 담력도 그렇고 제동력을 조절하는 게 되게 일관되게 아주 정교하다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절하기가 좋아. 예. 전에도 그랬지만 얘는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노멀, 스포츠보다는 노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거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코나는 얘는 그리고 또 이제 N9이어도 똑같은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이 192마력짜리. 그러니까 그냥 노멀을 두고서 타시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코나 N이 너무 많이 재밌게 탔어서 코나 N의 단종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안 팔리니까. 버튼 눌림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이 운전대에 있는 버튼은 나쁘지 않은데 요 가운데 버튼들, 이건 뭐 케바케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누르면 안 튀어나오는 버튼이 가끔 있더라고요. 미디어 버튼을 그랬었나? 네. 그래서 이런 버튼이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너무 좋고 조작감의 문제니까. 이 190마력 넘는 엔진은 쏘는 맛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내가 엑셀링 하면은 가속 페달 밟으면 밟는 족족 튀어나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운전자 의지에 맞춰서 다운시프팅을 하든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저는 7단 DCT가 좋다. 근데 편한 변속기죠. 얘 그리고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얘가 연비가 오늘 제가 154.5km 탔는데 13.4 나오네요. 고속도로 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주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 총 주행한 건 지금 183, 그리고 주행 가능한 게 365니까 더하면은 540 정도 되는 거죠. 예. 1.6 터보 200마력 가까운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막 고효율 소형 SUV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시내 주행만 한다 그러면 600km 못 갈 것 같아요. 연료 탱크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연비가 공인연비는 12점 몇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15 이상도 보여줬지만 13.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연비가. 정리하자면 이 신형 코나는 운전하기 참 편한, 이게 어떤 뭐 가속, 감속, 조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차 자체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운전에 대한 이제 이런 신체 감각이 떨어지는 장년층 분들이 운전을 하시든 아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편의 장비들을 집어넣었고, 이런 차로 유지 보조, 뭐 레인 센터링부터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보조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보조에서는 앞차가 감속하거나 가속할 적에 나도 연달아서 가속 감속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다, 사람이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감속하는 게 약간 좀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속할 때는 또 한 박자가 좀 늦게 재가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운전할 적에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건 맞고요. 얘는 그리고 HDA2는 아니에요. 그냥 HDA1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적에 깜빡이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ACC 켜고서 운전자 보조기는 켜고서는 깜빡이 켜면은 얘가 차선도 오른쪽으로 가고 뭐 왼쪽으로 하잖아요. 그건 빠졌어요. 근데 그건 뭐 실제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시승기는 이렇게 저 빌트인캠 2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저도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결과물이 나올지. 걱정 반입니다. 걱정이 더 커요. 네.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